여러분, 저는 이곳을 앞으로 제2의 판교가 될 것이다. 판교 다음 가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3월 16일에 기본계획이 승인된 이 개발 계획을 보고 난 후에 이것은 제2의 판교, 아니다. 비교 불가하다. 제2의 판교를 넘어서서 바로 이것은 거의 제2의 삼성 코엑스로 불릴만 하다. 삼성 코엑스 다음 가는 경기 남부의 핵심 지역. 어쩌면 글쎄요. 입지적으로는 판교가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개발 계획이나 기타 기반 시설 등을 비교하면 어찌 보면 판교를 넘어서는 제2의 삼성 코엑스라고 불리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용인의 플랫폼 시티 기본 계획이 승인되었고 그 개발 계획이 떴습니다. 오늘 그 개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표는 이번에 3월 16일 용인 플랫폼 시티 기본 계획이 승인되면서 용인시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장표를 보면 여기에 특별계획 구역, 이 안에 일부 구역을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가 용인 플랫폼 시티의 최중심이죠. 자, 여기 스카이 플랫폼 파크라고 있는 이쪽에 GTX-A 용인역이 건설되게 됩니다.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 역시 여기에 건설되게 되고요. 자, 이 주위를 보면 플렉스몰, 그리고 플렉스파크, 플렉스타워, 플렉스허브, 그리고 플렉스센터, 플렉스타운으로 크게 나눠 놓고 있는데요. 보면 멀티플렉스, 영화관, 복합 쇼핑몰, 대형 서점, 약간 어떤 느낌 드시나요? 삼성 코엑스의 그쵸? 스타필드, 그리고 거기 보면 영화관도 있고 복합 쇼핑몰도 있고 대형 서점도 있고 그쵸? 그런 것 혹시 여기에 그쵸? 스타필드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자, 그리고 여기 플렉스 파크, 액티비티 파크와 업무 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뭔가 액티비티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플렉스 타워, 컨벤션 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컨퍼런스 룸도 있죠. 우리가 코엑스에 어떤 그런 전시 시설, 그리고 회의 시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경기 남부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화점이 있어요. 자, 삼성 코엑스에 뭐가 있죠? 백화점 있죠. 현대백화점 있죠. 자, 여기에도 용인 플랫폼 시티에도 백화점이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백화점이 들어올지 말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은 있지만 왜냐하면 주변에 신세계, 현대, 그리고 롯데, 그리고 다른 거, 광교에 있는 거, 그것까지 전부 다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중에 하나, 특히 롯데, 신세계, 현대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전에 이 용인 플랫폼 시티 개발 계획 용역을 할 때 여기에 앵커 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자, 앵커 기업. 이 특별계획 구역은 민관 합동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민관이 있죠. 이 민이 아마 앵커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멀티플렉스, 영화관, 복합 쇼핑몰, 대형 서점, 그리고 백화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 어디 있을까요? 자, 롯데도 될 수 있겠죠. 신세계도 될 수 있겠죠. 자, 롯데라면 롯데의 어떤 롯데몰 그리고 롯데백화점 이런 거 같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신세계라면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스타필드 이런 것들 이마트 이런 것들 엮어갖고 다 같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백화점도 들어오고요. 자, 그 밑으로 호텔도 보입니다. 그렇죠. 마이스 산업을 하려면 호텔도 있어야겠죠. 삼성 코엑스에 뭐 있죠? 호텔 있죠. 자, 플렉스 센터, 엔터테인먼트 시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연장, 그렇죠? 어떤 뮤지컬을 공연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양한 어떤 공연 시설들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자, 삼성동 코엑스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자, 판교에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쵸? 호텔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지, 백화점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지만, 자, 이것은 어찌 보면 판교보다 삼성동 코엑스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용인 플랫폼 시티 중심, 자, 이곳에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특별계획구역이에요. 여기는 민관 합동 개발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을 보고 저는 제2의 판교가 아니라 이곳은 제2의 삼성 코엑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용인시 공식 발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추후 다른 영상에서 다른 자료로 세밀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인 플랫폼 시티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수지가 아니에요. 기흥구 보정동 일원입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신갈 JC 아시죠?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바로 이곳 신갈 JC, 이쪽에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밝게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이 대상 용지고요. 이 부분에 자, 이것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경기도와 용인시,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그렇죠?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입니다. 여기에 GTX-A 용인역이 들어오게 돼요. 분당선 구성역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계해서 GTX 용인역이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 이 GTX-A 용인역에 SRT 정차를 추진하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SRT 정차를 추진 중에 있고요. 자, 이렇게 교통,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런 산업, 그것들에 더해서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제조산업, 그리고 첨단 업무시설, 그런 자족용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는 최근 2022년 3월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 즉 기본계획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2022년 12월에 실시계획, 기본계획을 가지고 자세하게 한 그 실시계획을 좀 세밀하게 하는 그 실시계획이 인가될 예정이고요. 물론 좀 더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6월에 공사 착공 예정이고요. 자, 그 안에 그 토지보상 같은 것도 끝나야겠죠. 토지보상이 조금 미뤄질 수도 있겠죠. 좀 지연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공사 착공도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9년 6월에 공사 준공,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일정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인시는 이제 용인 특례시가 되었죠. 이 용인 특례시는 용인 플랫폼 시티를 용인의 경제 중심지로 설정하였고요. 그리고 용인시청이 있는 그곳을 행정 중심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즉, 두 개의 중심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용인 플랫폼 시티가 경제 중심지고 행정 중심지가 시청이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도심, 5지역 중심으로 설정을 했고요. 특히 경제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인 GTX 구성역을 중심으로 한 용인 플랫폼 시티가 있고, 자, 우리가 수지라고 부르죠. 상현, 성복, 죽전, 동천, 이쪽이 수지죠. 자, 기존의 용인이라고 하면 수지구가 최고입니다. 지금도 최고고요. 앞으로도 좋을 수밖에 없는 수지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으로 보면 이 경제도심은 이제 용인 GTX 구성역을 가지고 용인 플랫폼 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이곳으로, 용인 플랫폼 시티로 중심이 옮겨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인시는 이 용인 플랫폼 시티를 단순하게 어떤 아파트를 때려 넣는 그런 신도시로 설정하지 않았어요. 이 용인 플랫폼 시티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용인시의 최중심, 최고 알짜배기 땅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끼고 있고요.
GTX-A 용인역이 지나가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용인 플랫폼 시티를 향후 용인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경제 자족 도시로서, 즉 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교통 허브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속가능 자족 도시를 조성한다. 첨단 지식 그리고 첨단 제조 단지를 44만 제곱미터를 설정하였고요. 2022년 1월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GTX-A 용인역이 이곳을 지나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SRT 정차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환승센터 우수 설계로 선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고속버스 등을 포함한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죠. 용인 교통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용인 플랫폼시티는 GTX-A 용인역이 들어서는 분당선 구성역 일대를 복합용지로 지정을 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백화점, 그리고 마이스 시설, 그리고 영화관 등등 많은 것들이 들어설 최중심지죠. 그리고 그 아래쪽 영동고속도로와 그리고 이 한남정맥 공원 사이에 첨단 제조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용인 플랫폼시티의 중심 이곳에는 IT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 상단에는 이미 GC 녹십자가 있는데 그것은 잔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공동주택 그리고 단독주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상복합 그리고 공공시설 이런 것들도 들어오게 되죠. 이 복합용지에는 복합환승센터 역시 같이 조성이 되게 되고요. 이 IT 등 첨단 산업 용지 앞에는 경부고속도로와 그 업무용지 사이에 플랫폼 파크, 즉 공원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주자 택지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카페거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특별계획구역, 복합용지, 그 바로 옆에 이 이주자 택지가 위치하게 되고요. 즉, 이 복합용지 바로 옆에 이 카페거리가 조성되게 되는 겁니다. 즉, 높은 빌딩들 그 옆에는 또 이렇게 느낌 있는, 감성 있는 카페거리도 조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첨단 제조시설 그 위쪽엔 한남정맥 대공원을 만들어서 녹지 완충지대를 설정하게 됩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에 공동주택, 즉 아파트와 단독주택들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서 학교도 필요하겠죠. 학교가 4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는 아직 모르나 보통 유치원을 끼고 있으면 우리가 초등학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죠. 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주상복합 있는 쪽은 아마 초등학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유치원을 끼고 있는 여기도 초등학교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위쪽에도 유치원이 있어서 초등학교일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근처에 바로 옆에 그 이현초라고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르니까 실시행 나올 때쯤에는 아마 어디가 고등학교이고 어디가 중학교이고 어디가 초등학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학교도 기존에 3개소 하려고 했는데 4개소로 확대되는 좋은 개발 계획이 나왔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들어오는데 특히 공동주택 중에 분양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임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민원이 빗발쳤었는데요. 자, 결국 이 임대 공공주택은 이 위쪽 상단, 즉 현재 GC 녹십자 회사 있는 부지 바로 옆에 하나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삼막곡이라고 하는 좀 다소 중심과는 떨어진 곳에 임대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게 되는 그런 위치 모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의 최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특별계획구역 GTX-A 용인역과 분당선 구성역, 복합환승센터, 그리고 백화점 등등이 들어서는 이곳 바로 옆에 주상복합들이 크게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첨단 업무시설 주위에 가운데 이 주상복합이 또 들어서게 되고요. 여기는 좀 작죠, 부지가. 자, 이 주상복합은 아마 민간 분양을 할 것 같아요. 다른 일반 아파트들은 공공 분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상복합 민간 분양 아파트는 24평형, 우리가 보통 24평형이라고 부르죠. 그것과 30 몇 평형, 9평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것들이 중심이 되는데 이 M2 사이트는 그 국민평형 초과도 있고 이 M3는 국민평형 초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M1과 M4 그리고 M5, M6는 다 국민평형 이하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주상복합 중에 어떤 것이 대장이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M2 그쵸? 85제곱미터 초과까지 갖고 있으면서 최중심지 GTX 용인역 가장 가깝고요. 예, 물론 M1이나 M3, M4 다 가깝죠. 예,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 M2가 눈에 띄네요. 세대수도 가장 많을 것 같고요. 용인 플랫폼시티가 임대밭이다. 그런 말이 나돌고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주거용지는 11.1%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단독주택이 1.5%, 공동주택이 8.6%, 준주거가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상복합이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이 0.4%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임대단지는 단 두 사이트밖에 없습니다. 자, 산업용지가 16.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첨단 지식산업, 즉 업무지구죠. 거기가 9.4%, 첨단 제조산업이 6.8%를 차지하고 있고요. 도시기반시설, 도로, 공공시설,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이 무려 67.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인 플랫폼시티는 28,000여 명의 인구 그리고 1,400여 세대의 공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죠. 5,392세대. 여기에는 이제 공공분양도 하고 민간분양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어디가 공공분양이고 어디가 민간분양인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통합임대, 아까 두 개 사이트 있었죠. 거기가 통합임대 두 곳이 들어올 것이고요. 주상복합이 4,870세대. 사이트는 좀 작아도 주상복합은 높게 짓죠. 그런 만큼 세대가 많게 됩니다. 역세권 1원의 특별계획 구역 내 거기에 특히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대부분이 그쪽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위쪽에는 이 첨단 지식산업, 우리가 판교에 그 IT 기업들 들어와 있는 그런 용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이만큼이 첨단 지식산업 용지고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GC 녹십자가 현재 들어와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 이 녹색 선 안에 이 첨단 지식 산업 용지 안에 우리가 그 판교에 들어와 있는 그런 회사들, 그런 건물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회사는 어떤 다른 회사들이 들어오겠죠. 우리가 K반도체 벨트의 중심이 용인이죠. 아마 반도체 관련 기업 그리고 바이오 관련 기업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회사 용지와 이 경부고속도로죠. 여기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 경부고속도로와 그 회사 용지 사이에 공원이 있어요. 센트럴 플랫폼 파크라는 이름의 공원이 또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자, 업무지구도 있고요. 공원도 있고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상업시설, 업무시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공원도 들어서게 됩니다. 처음 보여드렸던 장표죠. 여기가 경부고속도로예요. 그리고 여기가 GTX-A 용인역이고요. 여기가 분당선 구성역입니다. 자, 여기에 상공형 환승센터도 예정되어 있어요. 즉,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는 버스들이 이 상공형 환승센터에 들어와서 GTX-A로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여기 이 부분, 이 용지, 여기에는 용인 플랫폼시티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이 예정되어 있어요. 랜드마크 건물에 대한 공모도 이미 받았고요.
그 수상작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선정되어 있고요. 그거대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그 랜드마크 건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특별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자세히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출구의 위치 등등 굉장히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이 정도 개발 계획이면 교통 트래픽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자, 일단 경부고속도로가 용인 플랫폼시티를 지나갑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이 용인 플랫폼시티로 바로 들어오고 나가는 IC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름은 뭐 구성 IC, 보정 IC 등등 이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IC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용인 플랫폼시티를 나누고 있죠.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왼쪽, 즉 서쪽에 이 플랫폼시티 용지가 많은데 이 동쪽과의 연결성이 부족합니다. 왜죠? 경부고속도로가 단절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IC와 더불어서 경부횡단도로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장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보행로도 많이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일부 구간은 복개, 즉 상공에 이제 공원화해서 거기를 또 보행 연결로로 만들 계획이고요. 이 장표 보시면 보행 연결로를 이렇게 용인 플랫폼 시티 부지와 경부고속도로 동쪽을 연결하는 보행 연결로를 이런 식으로 내지 이런 식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여기 GTX-A 용인역 그리고 복합환승센터 있는 이곳에는 경부고속도로 상부를 복개해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 덮개를 씌워서 거기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스카이 플랫폼 파크, 자, 그런 것을 만들 거라고 해요. 길이는 약 200에서 300m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길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어찌 될지 봐야 되겠죠. 플랫폼 시티는 타 신도시 대비해서 낮은 인구 밀도와 높은 자족시설 비율을 갖고 있어요. 인구 밀도는 플랫폼 시티가 102인, 판교가 198.4인, 광교가 69.4인, 인천 계양 117인 등 다른 신도시에 비해 플랫폼 시티 인구 밀도가 낮고요. 자족용지율을 보면 플랫폼 시티는 16.2%, 판교가 4.9%, 광교가 4.4%, 그리고 남양주 왕숙이 7.2%, 하남 교산이 10.8%에 비해 플랫폼 시티가 16.2%로 높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용인시에서 발표한 개발 계획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최소한 제2의 판교 소리는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더해서 제2의 삼성 코엑스 소리도 들을만 하지 않나요? 저는 충분히 그런 얘기를 들을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개발 계획을 소개를 드렸고요. 더해서 지금 이번 기본 계획에 나온 도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자, 이것에 대해 제가 앞으로 다른 영상을 통해서 구석구석, 자, 구역별로 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도면, 왼쪽 도면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도면, 어디에 어떤 아파트가 얼만큼 몇 세대 들어오고 이런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주변 지역, 용인 플랫폼 시티의 주변 아파트와 그런 것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앞으로 올리는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GTX 용인 플랫폼 시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